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자이스토리 A 단계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학3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곱셈, 그리고 지수법칙,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크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하지만 오른쪽에 다항식의 정리 방법이라고 해서 여기 내림차순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하고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항식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것이냐 오름차순으로 정리할 것이냐에 따라 식을 바라볼 때 좀 인수분해라든지 식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쉽게 봐지는 경우도 있고 좀 어렵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문자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는 방법, 내림차수는 뭐다? 차수를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그 다음에 오름차수는 차수를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정리하는 것이고, 이것이 식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야가 되겠어요. 이거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든지 정리 같은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림차순하고 오름차순 요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조금 내려가서 2번 곱셈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도 곱셈 공식을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이 등장을 합니다. 1번하고 2번, 3번, 4번 공식이 우리 익숙한 공식이 되겠어요. 요 4개 공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고, 이제 그 아래쪽에 5번부터 10번까지 해서 좀 새로운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쌤이 좀 강조하고 싶은 좀 많이 무게를 두고 싶은 공식은 7번 공식하고 8번 공식 정도가 되겠어요. 많이 쓰죠. 문제 풀다 보면은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9번, 10번 공식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 당연히 외우기는 외워야 되겠어요. 자,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고난이도 문제에서 많이 좀 등장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외우기 어렵다면 이런 비슷한 모양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정도 기억을 해 두시고, 문제에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은 좀 앞으로 뒤적뒤적 해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때그때 눈에 익혀주면서 그렇게 외워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식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이거를 한 번에 다 외우는 게 분명히 여러분 힘들 겁니다. 자, 그럴 때는 하는 방법이 뭐다?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책상에다가 여러분 포스트잇에 붙여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책을 자꾸 뒤적뒤적 하면서 눈에 자꾸 익히세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써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까먹지 않고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곱셈 공식 지금 총 10가지가 나오고 이거를 잘 익혀두자라고 하는 거.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해서 3번 나온다. 그쵸? 근데 사실 이거는 쌤이 따로 외우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만 기본적인 곱셈 공식에서 이거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항들을 이항을 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억지로 외우기보다는 여러분 2번 곱셈 공식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서 내용을 익혀나가면은 조금 더 쉽게 다가갈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곱셈 공식의 변형은 잘 안 된다면 일단은 곱셈 공식을 기본적으로 잘 외워두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 다항식의 나눗셈, 우리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눌 때 몫을 Q, 나머지를 R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걔를 A는 BQ 더하기 R이다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문제 풀 때 식을 이렇게 두냐 안 두느냐가 문제풀이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이렇게 막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쌤이 이거를 숫자를 예로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1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자, 이 13을 4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몫이 얼마가 되냐면은 3이 되겠어요. 4, 3, 12. 그리고 나머지는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식을 4로 나누었더니 몫이 3이다. 그래서 4 곱하기 3.
그리고 나머지가 1이다. 이런 식으로 좀 쓸 수가 있겠어요. 자, 이때 목 3이 여기 Q의 역할을 하는 거고 나머지 1이 R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은 4 곱하기 3 더하기 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다항식에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숫자에서 표현한 거를 다항식에도 그대로 표현을 한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왜 4로 나누고 있어요. 13을.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나머지가 만약에 5가 나왔어. 이러면 나누기 잘못한 거다. 그쵸? 그래서 우리 그럴 때는 나누기를 다시 해줘야 되잖아. 그게 뭐였지? 지금 숫자 나머지 1이 나누는 숫자 4보다는 크면 안 됩니다. 그치? 같아지거나 더 커지면은 뭔가 잘못된 거야. 자, 그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다항식에서는 이제 크기를 이게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차수로 얘를 좀 생각을 해준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R의 차수와 그 다음에 나누는 숫자 B의 차수를 보시면은 B의 차수가 더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누는 그 식 B가 만약에 2차식이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R은 최대 몇 차식? 뭐 1차식까지 가능하다. 뭐 B가 3차식이면 나머지 R은 최대 몇 차식? 2차식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도 많이 있죠. 그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의 계산에서는 뭐 각항을 내림차순으로 여기 보시면 또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이런 말이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이거 나누기 하는 방법은 여러분 잘 배워서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잘 안 된다면은 우리 책에 보시면은 기본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연습을 한 후에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몇 개 좀 보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했던 문제 그리고 좀 어려워할 만한 문제들을 쌤이 골라가지고 풀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보시고도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하면은 쌤한테 또 질문을 해도 좋고요. 뭐 그 외에 여기에 쌤이 이야기하지 않은 문제 중에 풀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또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관련해서 풀이를 하나씩 다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13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쪽에 오시면 A42 우리 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게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식이 좀 다소 복잡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막 모르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이 겁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이 틀리는데 이거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쌤도 이거 잘 몰라요. 항공기 뭐 이런 개념 잘 모르잖아. 그치? 자, 하지만은 그냥 단순히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겁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항공기가 수평면에서 일정한 선의 속도와 선의 각을 유지한 채 360도 회전하는 선의 비행을 할 때 생기는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뭐 선의 반경이라고 한대요. 뭐 비행기가 이렇게 뱅그르르 돌 때 그때 생기는 원의 반지름을 이야기하는가 봅니다. 자, 항공기의 선의 속도를 V, 그 다음에 선의 각을 세타, 그 다음에 선의 반경을 R이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대요. R이라고 하는 것은 G 탄젠트 세타 분의 V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자, 이때 세타가 뭐였어요? 선의 각이었죠. 그 다음에 G는 중력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뭐 뭔지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V는 속도였죠. 그쵸? 자, 이때 항공기가 선회하는 속도를 맨 처음에 V1, 그리고 그때 선의 각을 30도, 그때의 선의 반경을 R1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의 속도가 V2일 때 선의 각은 똑같이 30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의 반경을 R2다 이렇게 할 때 V1과 V2의 B가 2대 3일 때 R2분의 R1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은 V1과 V2의 B가 2대 3이다. 자, 요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선 V1과 V2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V1 대 V2는 2대 3이다. 그럼 여러분 요거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거 잘 알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2배의 V2는 3배의 V1이다. 자, 그럼 우리 이거를 조금 정리해보면 V2라고 하는 애는 2분의 3 V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어요. 그쵸?
사실 이게 뭐 V2는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 V1은 뭐 3분의 2 V2다 이렇게 해도 문제 푸는데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자, 쌤이 일단은 V2는 2분의 3 V1이다 이렇게 좀 뒀어요. 자, 그랬을 때 R2분의 R1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조금 밑에 풀이를 써보도록 하죠. 자, R2분의 R1. 자, 근데 R2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바로 G 탄젠트 30도 분의 V2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R1은 G 탄젠트 30도 분의 V1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자, 이때 여러분 탄젠트 30도 물론 삼각비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당황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탄젠트 30도가 어떤 값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분모 분자에 똑같은 위치에 있다. 그치?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약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 G야 탄젠트 30도를 이렇게 날려주고 나면 남는 것이 뭐가 된다? V2의 제곱분의 V1의 제곱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 V2하고 V1의 비율을 우리가 구해놨었죠. 그쵸? 위에 보시면은 V2는 뭐다? 2분의 3 V1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V2 대신에 2분의 3 V1을 대입을 해줍시다. 자, 그럼 다시 아래식으로 내려와서 V2 대신에 2분의 3 V1의 전체 제곱분의 V1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4분의 9 V1의 제곱분의 V1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얘네가 다시 어떻게 되지? 또 V1의 제곱이 이렇게 약분이 되죠. 자, 그러면 번분수 계산에 의해서 요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9분의 4다.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 몇 번 문제였죠? 4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 식을 보고 너무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문제에서 주고 있는 이 조건을 좀 이용을 합시다. 뭐 어떤 거? V1과 V2의 비가 2대 3이다. 자, 그 다음에는 차분히 자리에 각각 문자의 자리에 대입을 해서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계산해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답이 나오게 되겠어요. 별거 아니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42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자, 16쪽에 A6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도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이 식을 다루는 거를 어떤 식으로 다루냐 핵심적인 내용이 좀 숨어 있기 때문에 쌤이 이걸 골랐어요. 자, 이 문제는 치환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치환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여기 잘 보면은 지수에 여기 2 이렇게 있는 거 보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빼기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제곱 빼기 제곱이라서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합차 공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인수분해 문제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 곱셈 공식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문제가 들어와 있어. 근데 뭐 이 정도 인수분해는 우리 중학교 때 했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여기 앞쪽에 이 제곱 안에 들어있는 이 복잡한 식 뭐 이 6 더하기 2a의 전체 세제곱 빼기 6 마이너스 2a의 전체 세제곱. 자, 요 식을 우리가 라지 a다 이렇게 좀 치환을 할게요. 라지 a로 좀 치환을 하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뒤에 괄호에 6 더하기 2a의 세제곱 더하기 6 마이너스 2a의 세제곱. 쌤이 지금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하는 부분.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b다. 이렇게 라지 b다. 이렇게 치환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냐면 라지 a의 제곱 마이너스 라지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게 a 플러스 b의 a 마이너스 b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어요. 합차 공식 인수분해가 되고 그럼 여러분 a 플러스 b 요거 두 개 한번 더 해볼까요? 더 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중괄호 열고 2배의 괄호 열고 6 플러스 2a의 전체 세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그쵸? 자, 거기에다가 다시 중괄호 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a-b를 해준다. 그치? 그러면은 a-b를 해주면 마이너스 2배의 6-2a의 또 전체 세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때 여러분은 여기 2와 마이너스 이 상수는 바깥으로 먼저 빼줍시다. 자, 그럼 요거 마이너스 4배의 6 더하기 2a의 세제곱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2a의 세제곱이다. 식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건 마이너스 4에다가
지수법칙을 이용을 해서 얘를 정리를 좀 해줄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6 플러스 2a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2a 그래서 얘를 통째로 세제곱을 해줄 거야. 자, 이거 뭐 쓴 거죠? 우리 왜 지수법칙에 보면 이런 거 있어. a, b의 전체 n제곱은 a의 n제곱에 b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자, 이게 여러분 공식을 볼 때 여러분이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 이거는 잘 해요.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되겠어요. 지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간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식이 마이너스 4 앞에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빨간색 형광색으로 이렇게 색칠하는 거 요만큼이 어떻게 되겠어요? 합차 공식으로 계산이 되면 36 마이너스 4a의 제곱 이렇게 되겠어. 그거의 전체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a가 루트 10이었으니까 a의 제곱은 10이고 그러면 36 빼기 40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64고 거기에 또 마이너스 4를 곱했으니까는 얘가 얼마다? 256이다.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다? 얘를 치환을 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보자는 거야. 식이 꽤 복잡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일일이 다 a 자리에다가 루트 10을 넣고 일일이 전개를 해서 계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차분히 치환을 해서 좀 잘 아는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우리 다음 쪽 17쪽에 6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 중에 하나지만 쌤이 이걸 고른 이유는 얘를 기본으로 해서 많이 좀 활용이 되죠. 문제들이.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지금 문제의 조건을 잘 보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때 x의 세제곱 빼기 x 세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요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2x를 좀 이항을 해줘요. 그러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2x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x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쓰이느냐? 지금 주어진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x의 세제곱 빼기 x 세제곱분의 1이잖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x 마이너스 x분의 1에 x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제곱분의 1이다. 자, 이거 무슨 공식 쓴 거지? 요게 바로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요 공식을 활용을 한 거예요. 그쵸? 자, 아까 쌤이 좀 중요하다고 했던 그 곱셈 공식 중에 하나다. 그치?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정리를 좀 해보시면은 x 빼기 x분의 1은 2였잖아. 그래서 2 바로 대입을 해줍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x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제곱분의 1 요 놈을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좀 이용을 해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x 빼기 x분의 1이 뭔지 잘 알고 있죠. 그거를 제곱을 해주면은 x의 제곱 빼기 2 더하기 x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 잘 보시면 플러스 1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숫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에 플러스 3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쌤이 여기 적은 요 부분을 정리를 이걸 다시 전개를 해서 정리해준 위의 식이랑 똑같아지죠. 그쵸? 그래서 식을 살짝 다르게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럼 다시 x 빼기 x분의 1이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2를 대입을 하죠. 그래서 요게 식이 2 곱하기 어떻게 되느냐 2의 제곱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은 7이 14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2차식을 좀 변형하는 거 이거 우리 많이 봤던 스타일이다. 그치?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자, 그 17쪽에 또 74번 문제. 자, 이것도 우리 많이 보는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최다 출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 문제 풀 때 의외로 좀 헤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지금 주어진 조건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얘네의 곱을 계산하시오.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를 전개를 해줘요. 근데 이 전개를 해주면은 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잘 안 나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으로 풀기가 어려워져요. 자, 특히 여러분이 여기에서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지금 빨간색으로 좀 색칠을 할게요. 요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이다. 이걸 쓸 거야.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 그럼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얘네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 더하기 B는 바로 1-C다. 이렇게 변하겠죠. 그 다음에 B 더하기 C는 바로 1-A다. 이렇게 변할 거고, 그 다음에 C 더하기 A는 1-B다. 이렇게 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자리에다가 각각 1-C, 1-A, 1-B를 대입을 해준다라는 거지. 자, 그러고 나면은 식이 이렇게 변해요. 1-C, 1-A, 1-B.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해줄 거야. 자, 얘를 전개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C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쵸? 지금 보시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AB, BC, CA 더한 거, 그 다음에 ABC 이렇게 곱한 거 있잖아. 요거를 이제 각각 자리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이 결과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래 있는 식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얘네를 그냥 막무가내로 전개를 하면 원하는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바꿔주는 거,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74번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넘겨보시면 몇 쪽이죠? 18쪽에 A81번 문제. 자, 이거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우리 이거 의외로 지금 요런 문제, 사실 요 81번 문제 요거는 또 쉽게 풀지 몰라도 숫자를 살짝만 바꿔놔도 풀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우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뭐를 활용을 하는 거다? 합차 공식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 지금 여기 주어진 요 식, 그쵸? 여기에 좌변에 여기 앞부분에다가 우리 억지로 뭐 하나를 좀 끼워 넣을 거예요. 뭐를 끼워 넣을 거냐면 2-1 얘를 좀 끼워서 곱해 줄 거예요. 근데 2-1은 사실 1이잖아. 그러니까는 좌변에다 1을 곱해봤자 값에는 영향을 안 줘요. 근데 요 식이 1 대신에 이제 2-1이라는 식을 써서 생각을 해보면 식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기 시작하죠. 자, 어떻게 되느냐 써볼게요. 2-1, 2 플러스 1, 그 다음에 2의 제곱 플러스 1, 2의 4제곱 플러스 1, 2의 8제곱 플러스 1. 자, 그럼 요거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여기 2-1, 2 플러스 1 요거만 먼저 전개를 해보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2의 제곱 플러스 1, 2의 4제곱 플러스 1, 2의 8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남죠. 그러면 또 앞에 두 개의 괄호가 또 합차 공식에 의해서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2의 4제곱 마이너스 1에 2의 4제곱 플러스 1에 다시 2의 8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남죠. 그러면 앞에 또 두 개의 괄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합차 공식에 의해서 전개가 될 거고, 그러면 2의 8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또 뒤에 있는 2의 8제곱 플러스 1이랑 또 전개가 돼서 2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최종 결과 2의 a제곱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므로 a는 얼마가 돼야 되겠다? 16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만 이게 이제 2 플러스 1 요거 대신에 뭐 3 플러스 1, 4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3 플러스 1이라면 앞쪽에 3-1이 필요하겠죠. 그럼 3-1은 얼마예요? 2잖아. 그치? 그래서 앞에다가 2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곱했다가 2를 다시 나눠줘야지 원래식 그대로 되겠죠. 그쵸?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충분히 그런 응용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주고 81번 풀이를 맞춰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9쪽에 A86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 우리 여러분 질문이 조금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게 생각보다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요 입체 도형이 약간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어렵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건널비의 개념을 좀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그림 1과 같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1인 1보다 큰 직육면체가 있는데 이 직육면체와 크기와 모양이 같은 나무 도막의 한 모퉁이에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을 잘라냈어요. 자, 잘라내고 그림 2를 만든 거지. 그치? 입체 도형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림 2의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 236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건널비가 그대로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 그림이 조금 그래서 쌤이 요거 다른 쌤이 그려놓은 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쌤이 저번에 풀이로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우리 여기에서도 포인트 해가지고 모퉁이를 잘라도 건널비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쵸? 자, 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요거 보세요. 지금 쌤이 색칠을 좀 할 건데, 여기 지금 요 잘라낸 부분에 여기 아랫부분, 이걸 무슨 색으로 칠하지? 빨간색으로 칠해볼까요? 요만큼, 지금 쌤이 요 빨간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거 보여요? 여기 밑에 있는 요 넓이가 사실 위로 이렇게 착 갖다 붙이면은 어떻게 돼? 위에 이렇게 싹 갖다 붙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 위에 판을 그대로 채워줄 거야. 자, 그와 같은 원리로 지금 뭐냐면은 여기 옆에 있는 판, 이번엔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할게요. 이게 좀 잘 안 보인다, 그쵸? 자, 그래서 파란색도 여러분 이렇게 옆에 딱 갖다 붙으면서 이렇게 칠해질 거고, 그러면 뒤쪽에 지금 완전히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 걔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렇게 딱 나오면서 이렇게 색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면들이 위로 한 칸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 칸 나오고 옆으로 한 칸 밀려가면서 원래 그냥 우리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그대로 만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널비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지금 여기 쌤이 색칠한 대로 색칠이 아니라 그쵸? 문자를 둔 대로 A, B, C다 이런 식으로 두면은 우리 건널비는 2배 AB, BC, CA 요거 더한 거다. 그래서 236이다. 그래서 요거를 2로 나눠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118이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4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6은 80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쵸?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원래 이 모퉁이의 길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모서리의 길이. 자, 얘는 우선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게 4개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아랫부분에 쌤이 지금 요거 흰색으로 지금 이렇게 진하게 칠하고 있는 거 요거 보이나요? 요 변화된 거? 요게 길이가 1이 되는데 얘가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요쪽 옆면 있는 얘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얘는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귀퉁이 자른 부분도 이렇게 이어져서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에 6이 더 더해진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게 귀퉁이가 지금 쌤이 그림을 좀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잘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잘려 들어가 있을 때, 자, 여러분 지금 쌤이 어떻게 한 거냐면, 자, 여기 안에 있는 얘를 파란색으로 지금 칠하고 있는 거, 얘를 바깥으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세웠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얘는 위로 이렇게 갖다 붙인 거고, 이쪽에 있는 애도 위로 이렇게 갖다 붙인 거지. 자, 그러면은 지금 그 모서리의 길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안 쓴 모서리가 여기 빨간색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 세워진 거, 요거, 그 다음에 얘, 요렇게 해서 몇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남아 있죠. 그래서 그 이 6개가 지금 플러스 6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쌤이 원래 요 문제 풀이 할 때는 요 색깔별로 요 색칠 좀 해줬는데 지금 방금 막 면 이렇게 막 밀어내면서 색깔이 좀 바뀌어가지고 쌤이 요 색칠 대신에 다시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80이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9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걸 이용을 해서 뭐 대각선의 길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인데 얘를 우리가 조금 공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약간 변형을 시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대입을 해서 이제 최종 결과 5 루트 5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이 도형에서 이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귀퉁이 모서리가 어떤 식으로 되살아 나온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20쪽에 A91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것도 우리 다항식 나눗셈 하는 거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예요. 하지만 쌤이 이 문제를 선정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식 A를 B로 나누면은 몫이 있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쓰는 거, 그치? 이거를 여러분이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보기 위해서 좀 선정을 해봤어요. 자, 지금 주어진 다항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를 다항식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1일 때 다항식 a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식을 써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는 다항식 a 뭔지 몰라요. a로 나누었더니 몫이 q 대신에 x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가 3x 빼기 1이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나머지 3x 빼기 1을 이항을 해서 넘겨주고 나면 주어진 식이 a의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요거 얘네는 어떻게 되어 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해주면 돼요? x 플러스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남은 a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6 나누기 x 플러스 3이다. 그럼 이거는 우리 직접 다항식 나눗셈 해보면 되겠다. 그쵸? 그렇게 해서 a를 구하게 되면 a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야. 식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두는 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는 a의 x 플러스 3 거기에다 플러스 나머지 3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식을 둘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고 나면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문제들 기본 문제들이지만 여러분들 꼭 한 번씩 풀어보시고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고는 좀 넘겨서 22쪽에 우리 1등급 고난도 스토리 해서 좀 어려운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맨 처음에 쌤이 봐야 될 거는 A100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쌤이 왜 요걸 골랐느냐? A100에 보시면 가번 조건에 적어도 하나는 3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왜 뭐 어떤 세 개의 문자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이렇게 되면 세 개를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3이니까 이 각각의 문자에다가 3을 빼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되는 애가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면 x-3, y-3, 2z-3 그러면 이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좀 바꿔볼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얘네를 전개를 해볼 겁니다. 자,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2xyz 나누기 3배의 xy 플러스 2배의 yz 플러스 2배의 xz 이렇게 되겠어요.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9배의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2z 그리고 마이너스 27은 0이다. 이렇게 식이 좀 정리가 돼요. 다소 복잡하죠. 자, 근데 요 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번 조건을 씁니다. 나번 조건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3배의 x 플러스 y 플러스 2z가 xy 플러스 2yz 플러스 2zx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 밑에 쌤이 요 쓴 식에 xy 플러스 2yz 플러스 2xz 요게 있죠. 그쵸? 요 놈을 우리가 3배의 뭘로 바꿀 수 있다? x 플러스 y 플러스 2z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걸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2배의 x, y, z 마이너스 요거 9의 x 플러스 y 플러스 2z 이렇게 되고 다시 플러스 9에 뒤에 있는 식 그대로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2z 마이너스 27은 0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 얘네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겠죠. 그쵸? 사라지고 나면은 남는 게 뭐가 되겠다? x, y, z가 2분의 27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10배의 x, y, z를 구하라. 그러면은 10배 x, y, z는 27에다가 5를 곱하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계산을 해보면 얼마다? 135다. 이렇게 정답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비교적 이렇게 풀면은 되게 쉬운 문제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맨 처음에 x 빼기 y, x 빼기 3, y 빼기 3, 2z-3은 0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번 문제를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게 뭐냐면 23쪽에 10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문제가 우리 뭐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좀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문자로 좀 잘 둬서 식을 세우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해서 한번 골라봤어요. 자 우선 이 문제는 지금 C의 각도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점 D는 꼭지점 C에서 선분 AB의 수선의 발을 내린 거다. 그치? 자, 그 다음에 CD의 길이가 1이 되고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5일 때 선분 AB의 길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일단은 여기 보이는 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5다. 이거를 식으로 좀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둘게요. BC, 선분 BC를 쌤이 스몰 a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분 AC를 스몰 b다. 그 다음에 선분 AB를 스몰 c다. 이렇게 좀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되겠다? 5가 된다. 이런 거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수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지금 뭐 CD의 길이가 1이고 자 요거를 조금 또 이용을 할 건데 뭐를 이용을 할 거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을 좀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래서 밑변을 만약에 A로 보면 스몰 A로 보면 높이는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B다. 자 근데 얘를 다른 식으로 또 보면은 밑변을 AB 그러니까 라지 AB 선분 AB 그러면은 이게 스몰 c가 되겠다. 그치? 그리고 높이를 선분 CD의 길이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스몰 c의 곱하기 선분 CD의 길이 얼마? 1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 같은 삼각형의 넓이니까 어떻게 씁니까? 똑같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식이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AB라고 하는 게 C와 같다. 이런 조건도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좀 활용을 해줄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뭐가 된다? C의 제곱이다. 자, 얘를 좀 활용을 할 거고요. 자, 그러고 나면 여기에서 우리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이렇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좀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해줬을까? 여기에 잘 보시면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가 됐고 그 다음에 AB는 C랑 같았잖아. 그치? 얘네를 활용하기 위해서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해준 거예요. 자, A 더하기 B는 어떻게 바꿀 수 있지? 5-C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아까 앞에 몇 번이었죠? 17쪽에 A 74번 문제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내용을 살짝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서 쌤이 그 74번도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05번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2AB 대신에 어떻게 2C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게 바로 C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C에 관한 그냥 방정식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야. 전개해서 계산을 해줄 건데 그럼 요거 계산해 보면은 C의 제곱 마이너스 10C 플러스 25 마이너스 2C는 C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C의 제곱 날라가고 그러면은 12C가 25가 되니까는
C는 12분의 25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C를 이렇게 구했어. 그럼 이 C가 바로 뭐예요? 선분 AB의 길이잖아. 그치? 그러면 끝난 거죠. 그쵸?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A 단원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본 개념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들을 보시면은 좀 식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이 몇 문제 정도는 좀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기에서는 식을 어떤 식으로 두고 그래서 어떤 곱셈 공식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항식의 나눗셈 중에 어떤 내용들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